주하, 오늘 국제약품은요, 초반에 장초에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좀 급등하면 팔아야지 하고 걸어놓은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팔았습니다. 자, 물론 심리적으로 이렇게 흔들 때는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죠,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다양하게 사고 팔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당연히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팔릴 경우엔 물려있지 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죠. 그러나 국제약품이라는 세력은 원래 세기 때문에 강하게 흔들고 다시 올려서 자기들 목적을 쟁취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기에 저는 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효자 종목은 대성창투였습니다. 자, 나중에 공모주가 2월 달에 상장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준비를 8시 반? 그때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에 초반에 좀 사놓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초반에 살짝 올랐어요. 그쵸? 급등을 했다가 요래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제가 바로 사놨죠. 그 다음에 다시 급등했을 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거래량을 터뜨리고 빠지는 종목들은 빨리 판단해서 팔고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단타를 할 거라고 하면 회전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려있자라는 마인드보다 빨리 한번 먹고 바로 나와서 다음의 기회를 또 노리자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T3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을 했죠. 자, 급등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사놨습니다. 샀던 이유는 저가 매수고 공모가가 이게 1,700원이잖아요. 그쵸? 그럼 1,700원에 가까이 오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사놨습니다. 미리미리. 올라가는 파동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팔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는 수익을 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일분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할 때 상당히 힘듦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부를 익절하고 다시 파동을 치고 나서 다시 여기를 뚫어주면 그때 전량 팔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진 거고, 만약에 제 시나리오가 틀리면 저는 나락으로 빠져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쵸? 물론 그래도 뭐 익절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G2 파워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안 쳐다봤어요. 못 봤던 거죠, 사실은. 그랬다가 에너지 쪽이 뭔가 심상치 않다 느꼈는데 이렇게 빠질 때 사야겠다고 느꼈죠. 일부러 뺀다고 느꼈어요. 기존 파동 보고. 그래서 사놨고, 자, 산 다음에 어느 정도 거래량 나오는 거 보고 바로 팔았어요. 왜냐면 G2 파워 특징을 보면은 가격을 잘 안 주더라고요. 올릴 때는 확 올리긴 하는데 요즘 보니까 살짝 거래량 나올 때 내 가격보다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파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해서 팔고 그 다음부터 변화성을 봤지만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래로 쭉 지수 빠지듯이 똑같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일약품입니다. 자, 요 가격대에 사고 기존 가격대도 사가지고 가격대가 아주 적절하게 잡히고 요 올라가는 첫봉에서 최대한 많이 팔고 나머지 남은 걸 요 파동에서 팔았습니다. 물론 더 큰 파동이 여기 나중에 나왔는데 요 부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다 팔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파동을 만약에 보고 팔았다면 좋았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항상 고점만 팔면 신이죠. 그쵸? 네.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치면서 특히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어렵답니다. 정말 어렵다. 신법을 알고 뭐 차트를 아무리 알고 뭐 이런다고 해도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위치 혹은 뉴스 보고 사는 위치, 정보를 보고 사는 위치, 어떤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그런 조건식을 만약에 봤다고 치는 위치, 그런 위치가 다 이런 꼭대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뭔 얘기냐?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사는 위치는 다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에서 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버텼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래로 내릴 때 다 팝니다. 무서워서. 그쵸? 그럼 다시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 사면 또 이렇게 당한다는 거죠. 요즘 장의 트렌드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하니까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요. 유동성이 없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샀어도 여기로 누군가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는 이런 돈 복사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상승장을 겪었으니까 돈 복사 패턴을 생각해요. 그쵸? 자고 나면 오르는. 근데 자고 나면 오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이 말랐거든요. 금리가 인상됐죠. 그리고 대출 제한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알죠? 영끌에서 뭐해라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올해 1월에 이미 말씀드렸던 게 뭐죠? 아,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앞으로 전쟁 그거 단기간에 안 끝난다. 리스크 어마어마하고 환율 올라갈 거고 물가도 올라갈 거다. 그때 다 아니라고 했죠. 미국 주식은 뭐 영원하다고 했죠. 장기적 우상향이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도 영원하다고 했죠. 다 뻥입니다. 왜 뻥이냐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년 버티면 본전 올 것 같은데 10년 버텨도 본전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려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에도 계속 말씀 주구장창 드렸던 게 뭐죠? 현금을 많이 보유해라. 현금을 아주 많이 보유해라. 근데 대부분의 그때 방송들에 나오는 데서 뭐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코인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팔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유동성이 좋으면 여러분이 비싸게 사주면 누군가 또 비싸게 사줘요. 또 누군가 비싸게 사주고 누군가 비싸게 사주고 그럼 자고 일어나면 계속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오르거든요. 근데 안 오르는 진짜 이유는 결국 뭐냐면 유동성의 종말이에요. 이 유동성의 종말은 결국 뭐냐면 이미 준비가 됐어요. 거품이 빵 하고 터질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잘 아셔야 되는 건 거품을 한번 만들긴 만들 거예요. 진짜 거품은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거품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물려버리면 이거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차트 공부하고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신법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정보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망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믿음 있죠? 그런 것들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 외에는 믿지 마세요. 결국 뒤통수 맞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고 단타를 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단타를 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탈출하고 수익 나고 할 수 있는 거지 제 생각과 반대로 가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쵸? 계속 물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식시장, 코인시장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 원인은 몇 번을 말해도 마찬가지지만 세력이 존재해서 여러분을 장난을 쳐요.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가격대에 사놓고는 껌뻑껌뻑거릴 때가 거의 다 이때예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껌뻑껌뻑거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 보고 올라갈 거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사면 물립니다. 털리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사면 물립니다. 털리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사면 하나, 둘, 세 번, 3, 세 번 벌써 됐죠? 털리고 나락가죠. 그쵸? 그리고 오늘 장을 종료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 떨어지니까 주식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손절치겠죠. 그 손절친 거를 얌얌하면서 먹어버립니다. 그쵸?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세요. 지금의 위치를 봤을 때 결국 활약품에서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상한가 준 데가 요만큼의 위치죠. 지금 내린 데가 이쪽 부근이죠. 그쵸? 아직 2600원도 안 내렸어요. 그쵸? 여기 아래까지 내리는 척하다 이래 꺾어 말아 올리면은 또 당하는 거라고요. 물론 아래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요 상한가를 했기 때문에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도 잘못된 겁니다. 상한가를 얼마든지 깨고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몰빵하면 안 되고 항상 하는 말이에요. 미수 몰빵하지 말라 했죠. 대출해서 하지 말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라고 했죠. 한 종목을 사랑하지 말고 다양한 종목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고 설령 내가 물렸다고 해도 이 수량이 적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래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수량을 사는 건 물타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내가 높은 고점에서부터 아래로 빠졌을 때 물을 탈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를 타야지 바닥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많이 살려고 하는 행위는 자살 행위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 쭈밤.